오늘 미국장 3대 지수 상승했습니다. 어제 비하면 반등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유럽장은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하락했는데 초반부 흐름은 괜찮았는데 후반부에 약세로 빠졌습니다. 초반부에도 약세였어요. 근데 좀 힘 더 깊어졌죠. S&P 500 지수 오늘 일간 지수를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보일 뿐이고 오르락내리락. 어제 하락 강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이렇게 반등 강도가 세진 않습니다. 원자의 시장은 다시 머리를 조금씩 들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9%로 올랐습니다. 이거 미국 천연가스입니다. 유럽 쪽이 아니고. 겨울이 되면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보다 꼬물꼬물 올라오면서 에너지 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제는 코어 CPI 요것 때문에 난리를 쳤죠. 그래서 세차게 내일 꽂았는데 오늘은 코어 PPI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안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어 PPI가 이거 어제 CPI는 거의 2배 올랐거든요. 0.3 예측이 0.6 올랐는데 코어 PPI는 0.4, 0.4 정도 오르는 걸로 끝났고 전월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오히려 코어 CPI는 올랐습니다. 물론 오른다고 예측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더 높았죠. 근데 PPI, 코어 PPI는 내렸습니다. 네, 물론 내린다고 예측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내리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식어가는 그나마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안도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하락한 거죠. 얘는 여기가 3.3 정도 됐고 여기가 5% 넘었죠. 어제 6% 가까이 빠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근데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틴 게 이게 완전히 버틴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이번 주. 하지만 그나마 이 세차게 내리꽂는 거를 멈추었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연준이 실제로 9월 21일 날 0.75포인트를 올린다고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장에서 0.75 정도를 올리는 걸로 연준이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올리면 1%를 올리면 충격을 또 받을 것 같고요. 0.75 얘기를 하게 되면 랠리 윗방향으로 랠리보다는 안정감을 가는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물가 상승률 지수에 또 온 투자자들의 생각이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 지표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의 이게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산업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출하 지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정점 언저리에서 이게 힘을 잃어가는 부분이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출하 지수가 살짝 꺾이긴 했는데 이게 추세적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생산은 아직 추세가 괜찮습니다.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공장 가동이 계속 전체적인 이게 토탈이니까 전산업 가동률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농업부문 전체 고용 숫자거든요. 빨간 게. 이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평균선은 늘어나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을 신청하는 숫자가 4주 이동평균선이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고용지표. 다만 고용지표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신규 일자리고요. 창출. 요 파란 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은 3.5 바닥을 찍고 올라갔고 3.7로 일자리 수는 신규 일자리 수 창출 강도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상승 강도 올라오다가 이렇게 상승 강도가 누그러지면 추세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물론 고용지표 같이 봐야 되겠지만 얘가 실업률이 이 속도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연준에서는 아직 고용이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상태 하에서
계속 일자리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신규 실업자 전환 건수는 낮아지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을 좀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 강도를 늦추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연준의 생각처럼 연준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용을 올렸다가 다시 고용을 더 늘리는 이런 패턴이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세를 타면 그 추세가 방향을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꺾을 수 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외에도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GDP 나우 애틀란타 엔진에서 갖고 뽑아내는 거 있고요. 세인트루이스에서 뽑아내는 GDP 나우 캐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연두색은 실제로 미국의 GDP거든요. 근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죠. 근데 이 GDP 나우건 파란색에 아니면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뽑아내고 있는 그 GDP 나우 캐스트건 간에 추세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분기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4분기, 내년도 이렇게 경제 활력소가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힘을 잃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년도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을 좋지 않게 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지금 대출 그러니까 대출 기준 강화 패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이게 파란 게 보시면 이 파란 게 중기업하고 대기업 관련된 대출 기준이고요. 빨간 게 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연두색이 크레딧 카드하고 오토론을 제외한 소비자 대출의 기준이거든요. 그 대출 심사 기준이거든요. 근데 기업 대출은 둘 다 강화 강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소비자 대출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아직은 중립적 수준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 연체율은 아직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 연체율이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악성 연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나 가게가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에 신용 팽창이 진행되어야만 경기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계속 돌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심사 기준을 보면 패턴이 일반적으로는 강화 패턴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오는 패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강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얘가 내년에 과연 얘를 내려줄 수 있을까? 그것도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해 주어도 마진이 그렇게 남지 않을 만한 구조거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막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연체율까지 만약에 실제로 들려 올라가는 게 확연히 보이기 시작하면 은행은 대출해 줄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를 하는 거죠. 부실 여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경기 사이클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뭐 다른 지표들은 안 보고요. 산업활동 동향만 보면 이 7월 산업 동향인데 이거 8월 말에 발표된 겁니다. 7월 데이터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안에 밑에 보면 생산도 보면 이렇게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소비하는 부분도 보면 준내구재, 여기 보면 비내구재하고 내구재 줄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투자는 둘 다 감소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한 2, 3개월 앞에 있는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부분은 계속 들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인지수 순환변동치는 내려왔다가 다시 들려 올라오고 있긴 한데 선행지수가 밀려 내려간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경기 사이클의 앞부분, 그러니까 뭐 향후에 수개월간의 경기 사이클의 부분은 사실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인 이슈로 무엇인가 해석돼서 밀려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먹구름 껴 있는 건 맞다. 내년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만한 이유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잠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를 상대적으로 좀 살짝 내려주면 경기 사이클은 안정화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안정화라 함은 추세적인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든다기보다는 90년대 중반의 경기 사이클이 한번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기준금리 한번 내려주면서 다시 경기 사이클을 좀 수년간 확장했거든요. 그때처럼의 패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경기 수축 국면이 좀 더 심화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게 될 거고 올해보다 안 좋은 주식시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변동성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E 패드워치를 제가 안 봤는데 그거 잠깐 볼까요? CME 패드워치입니다. 어제 이거 보여드릴 때 30%대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이게 20%로 좀 빠지고 이게 좀 올랐네요. 여기가 1%고 여기가 0.75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1%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씩 그 강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0.75 정도 올리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0.75 두 번 올리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월달 CPI 지수 나오는 거 보고 또 결정하겠지만 예측치보다 조금 밀려서 올라왔다는 점에서 10월달에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화되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0.75를 또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